오늘은 99%의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세계 최초 만화로 구성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 오늘 아마 이야기 들으시면은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평생 남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죠. 누가 부자가 되죠? 내가 일해주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일을 대신 해줘서 나는 부자가 못 되고 그 사람은 부자가 된다. 물론 이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되죠. 오늘 그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남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교육제도는 젊은이들이 학문적 기술을 익혀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취업률이 몇 %고 전문직 자격증을 얼마나 땄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얼마나 큰 직장에, 얼마나 안정적인 직장에 몇 명이 합격했느냐 이런 것들이 막 플랜카드 걸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학의 교육이 더 이상 뭔가 공부를 하고 학문을 막 추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취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거기서 졸업장을 가지고 혹은 라이센스나 스펙을 쌓아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곳이 대학이 됐습니다. 모든 교육제도가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경력 10년의 엔지니어입니다. 경력 15년의 경찰관입니다. 20년 경력의 아티스트입니다. 경력이 많이 쌓이면 그만큼 그 분야에 숙련되었고 전문가라는 것은 맞죠. 근데 월급을 받는다는데 그 측면에서는 결코 경제적 자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법칙에 대해서 제가 1권 리뷰할 때 소개해드렸죠.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법칙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는 게 첫 번째 법칙이었고, 그래서 이제 수입에만 신경을 쓰고 이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면은 그 수입으로 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엉뚱한 걸 산다든지 부채를 산다거나 비용으로 다 써버리면은 결국은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전문직이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든 뭐든 간에 다른 사람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는 겁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의 사람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재정적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 월급에 더 목을 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직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사회 초년, 내가 직장을 좀 이제 처음 다닐 때 한 5년 정도 여기에만 해당되는 이유지, 5년 이후에는 내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통해서 내 재정적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흙수저야, 이래서 나는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핑계라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직장인일수록, 월급을 받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나의 재정적 기반, 나의 자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서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평상시엔 괜찮아요. 경제가 호황이고 이럴 때는 기업에서도 이제 인센티브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주 5일제 52시간 근무제 휴가도 많이 주고
연차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하니까 뭐 만족할 만해요. 뭐 제 주변에 보더라도 좋은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보면은 와, 이 정도 워라밸에 그 정도의 돈을 받는다고? 뭐 충분히 안주하고 만족할 만해요.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경제가 어려워지면 생깁니다. 경제가 불경기로 돌아서면은 철밥통이라고 생각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 이제 현실을 알게 되는 거죠. 막 사람들이 막 잘리고 막 더 이상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더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현실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진짜 자산을 사는 겁니다. 내일을 진짜 내가 모든 몸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하고 빠르게 자산을 사서 모을 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돕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다닌다. 이재용의 사업을 돕죠. 이재용의 그 반도체 사업을 돕고 열심히 일하고 그 돈을 그냥 다 써버리죠. 그래서 부가 축되지 않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지출을 줄이고 월급쟁이라도 지출을 줄이고 부채를 줄이고 부지런히 안전한 자산 기반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월급쟁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근데 대부분은 거기에 안주하고 버는 돈을 그대로 다 쓰거나 혹은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지 못해서 자산을 사야 되는데 부채를 사는 그런 현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자기 사업을 하라는 말의 의미는 꼭 뭐 내가 어떤 기업을 만들어서 뭐 내가 뭐 음식점을 막 창업하고 뭐 물론 뭐 내가 음식을 잘 만들고 그런 서비스 산업에 내가 관심이 많고 잘하면 상관없지만 사실 리스크가 크긴 크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기 사업을 하라는 말의 의미는 튼튼한 나의 자산 기반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 음식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뭐 부동산 임대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든지 내 사업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하루빨리 내 자산 기반을 구축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산으로 들어간 돈은 내 직원이 된다라는 생각 갖고 계셔야 돼요. 로버트 키요사키에 따르면 자산이란 건 뭐죠?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거죠.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니까 마치 내가 쓴 직원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자산은 그게 뭐 부동산이 됐든 뭐 사업체가 됐든 뭐든 간에 그게 사람 형태 아니더라도 내 직원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는구나.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직원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는구나. 그 직원들이 뭐 한 명일 때 좀 적을 수 있겠지만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돈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런 원리, 그런 논리로 따라서 우리가 자산 기반을 구축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은 남의 사업 하지 마십시오. 자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내 사업 뭐 난 사업가를 뭐 주변에 있지도 않고 사업이란 걸 하나도 난 모른다. 그냥 공부하셔야죠. 책을 보시고 유튜브에도 워낙 콘텐츠가 많잖아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꼭 장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업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튼튼한 자산을 만들면은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또 궁극적으로 내 경제적 자유가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부자 되지 못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세계 최초 만화로 구성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키요사키입니다.
이 로버트 키요사키는 사람들이 부자 되지 못하는 5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 할 건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돈을 잃는다는 두려움입니다. 돈을 잃는다는 두려움. 뭐 당연한 감정이죠,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투자했을 때 내가 가진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손실 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투자를 해본 적이 없거나 돈을 잃은 적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부자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자들은 전부 다 투자를 해서 뭐 돈을 잃어본 경험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부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두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갖게 되는 감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누구나 이제 갖는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패를 다루는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두려움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가른다는 거죠. 그 실패를 어떻게 잘 다루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실패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실패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죠. 그런데 이제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실패에 짓눌리죠.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투자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그 가난한 상태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로버트 키요사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패는 승자에게 힘을 주고 패자에게 짐을 지운다. 두 번째 이유는 냉소주의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심과 두려움이 냉소주의를 만든다는 건데요. 냉소주의자들은 비판을 하고 승리자들은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소주의 하면 뭐 이런 거죠. 야, 이거 투자하면 돈 많이 번대. 한번 봐봐. 야, 아파트 투자하면은 돈 많이 번대. 한번 공부해봐. 이러면은 가난한 사람들, 냉소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야, 뭐 그 아파트 뭐 나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돈 안 돼. 그거 안 올라. 이제 야, 아파트 시대 끝났어. 뭐 이런 게 이제 냉소주의자들의 반응이죠. 그 승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아파트가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얼마나 싼지, 주변에 뭐 개발 호재는 없는지, 왜 싸면 왜 싼지, 오를 만한 여지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성공의 길을 알기 위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우리는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재산을 돌보지 않습니다. 또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을 돌보지도 않죠. 원인은 모두 똑같아요. 바쁘다는 핑계죠. 사람들은 마주치지 않은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쁜 채로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할 여유가 없다라는 말 대신에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이 머리를 열어준다는 거죠. 저도 뭐 사실 뭐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안 하고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뭐 이것저것 안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닥친 결과를 만들어내죠. 바쁘니까 안 하게 되고, 바쁘니까 안 알아보게 되고, 바쁘니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것을 뭐 바쁘다는 핑계 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열린 두뇌를 갖게 되면, 열린 머리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습관입니다. 습관이 행동을 통제한다. 습관의 중요성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라 믿어요. 부자들의 습관과 가난한 사람의 습관이 다르다는 책도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사실 습관이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는 그 깊은 기저에는 바로 습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만함입니다. 오만함. 내가 아는 것이 내게 돈을 벌어준다. 그래서
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오만함이 결국에는 돈을 잃게 만들죠. 내가 잘 모르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만함이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내가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조금 아는 게 굉장히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뭐 그거 다 알아봤어. 내가 그거 알고 있는데. 나 그거 알고 있어. 더 이상 알아보지 않죠. 상황은 계속 변하고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내가 과거에 습득한 그 지식에 사로잡혀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이미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과거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니까 잘못된 시선, 왜곡된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어떤 기회도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만함이 사실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오만함은 많이 알면 알수록 사실 사람은 겸손해지거든요. 조금 할 때 이 오만함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공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거 있지 않을까? 내가 혹시 모르고 있는 거 있지 않을까?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모든 것들을 쳐다볼 때 거기서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5가지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5가지는 두려움, 냉소주의, 게으름, 습관, 오만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바꾸면은 저도 바꾸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뭐 바꾸기 쉽지 않죠. 첫 번째는 몰라서 못 바꾸고 두 번째는 알더라도 이미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행동들이 습관화가 되어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한 번 들어서 듣고 나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2번 듣고 3번 듣고 5번 듣고 10번 듣고 20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뇌가 바뀌기 시작하죠. 뇌가 바뀌면은 어떻게 되죠?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 책 한 권을 보는 거, 이 짧은 영상을 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내 뇌를, 내 삶을 0.0001% 바꾼다. 이 마음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기회가 보이게 되고 그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뭐 큰 돈을 벌든 경제자유를 얻든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챙겨 듣는 거, 이런 책들을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전과는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고 그게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그 습관들이 결국 나를 경제적 부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금융 천재성을 깨우는 10가지 단계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금융 천재성을 깨우기 위한 10단계인데요. 오늘 이 10단계 중에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세계 최초 만화로 구성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1단계 현실보다 더 큰 이유가 필요하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부자가 되고 싶거나 재정적으로 자유롭고 싶은지를 물어보면은 모두 다 거의 10명 중에 제가 봤을 때 9명, 10명은 예라고 답을 할 겁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현실의 그 벽은 너무 높죠. 너무 멀고 너무 높습니다. 또 넘어야 될 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으면은 이 직면한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좌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 막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 막 공부하고 주식 투자 공부하고 막 투자도 한두 번 해보는데 이게 뭐 생각처럼 잘 되지 않죠. 역시 난 안 되나 봐 하고 좌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내가 그 이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게 되고 결국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부자들은 돈을 잃더라도 뭐 투자했으니까 잃을 수 있지. 다음에 더 잘해보자. 나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역경을 극복하고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서 결국은 돈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은 강력한 이유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나 부자 되고 싶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술술술 되지 않아요. 유튜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부자가 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극복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역경과 뭔가 어려움, 힘듦은 필요 않고 찾아온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유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매일 선택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선택하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경제적 자유에도 이 선택이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현금이 들어올 때마다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하게 될지 부자가 될지. 우리의 소비 습관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나타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죠. 100만 원, 200만 원을 벌어서 전부 다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전부 다 뭐 비싼 그 명품 백들을 할부로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사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부자가 되는 데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부자가 되지 않는 걸 선택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뭔가 크루즈 여행 다니고, 뭐 분기마다 한 번씩 세계 해외여행 나가야 되고, 고급 호텔에 가서 파티하고 밥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이유는 뭐죠?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인구의 90%에게 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왜? 막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막 억눌러야 되고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난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젊은데 뭐 걱정할 필요가 있어. 돈 좀 벌고 나서 나중에 미래 생각하지. 마누라가 대신 재산 관리에서 나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난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돈과 거리가 있거나 스스로 돈에 대해 초월하신 분들이 생기는데, 부자 아빠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면은 두 가지를 놓치게 된다고. 그 두 가지는 바로 시간과 배움의 가치입니다. 시간은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돈을 그냥 써버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나쁜 최악의 선택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난 돈이 없어서 뭔가 배우지 못해, 이렇게 핑계를 대가면서 뭐 돈에 대한 공부나 여러 가지 뭔가 배우는 것을 뭔가 꺼리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죠. 여러분 다 아시죠? 요즘 워낙 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도 무료로 볼 수 있고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돈이 없어서 내가 뭔가 배울 기회가 없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이 부자 아빠는 재산을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고 합니다. 빨리 부자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사기를 당하고 망한 이유가 빨리 부자 되고 싶거든요. 그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 결과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잘 모르는데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가진 돈을 오히려 잃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더라. 그래서 부자 아빠는 오히려 천천히 내가 경험해야 될 거, 겪어야 될 것들, 극복해야 될 어려움들 다 하나하나 배우고 헤쳐나가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이 변화를 환영하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단계, 친구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라.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친구들은 돈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해서 근데 흥미가 있는 거지, 뭐 나 이거 뭐 돈 많아 뭐 자랑하고 막 허풍 떨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돈이나 사업, 뭐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오히려 꺼린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돈이 없는 친구들이 부자 친구들을 만나 하는 얘기가 뭐냐? 너네 회사에 일자리 없어? 돈 좀 꿔줘? 이런 걸 묻는다는 거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건 물어보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 좀 그 외적인 것들,
부자 되는 것과 상관없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지 말라고 부자 아빠는 얘기해요. 재산 모으기가 힘든 이유는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되고 대중과 함께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굉장히 위기론이 많이 나오죠. 5만 원대까지 왔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 혼자 삼성전자 될 거야라고 내가 가진 돈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뭐 삼성전자 위기다, 뭐 이재용의 리더십 문제다, 뭐 삼성전자가 이제 뭐 SK 하이닉스한테 밀린다, 뭐 등등의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나를 믿고 뭔가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부자 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어려움들 다 극복하고 학습해 나가면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현명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인기가 없을 때 투자 대상을 구매하고 끈기 있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소수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결론, 이제 금융 천재, 내 안에 있는 금융 그 능력을 깨우는 10단계인데 오늘 3단계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1단계, 현실보다 더 큰 이유가 필요하다. 2단계, 나는 매일 선택한다. 3단계, 친구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라. 이 세 가지를 일단 기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제 뒤에 4단계, 5단계, 6단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금융 천재성을 깨우는 10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서 이제 1에서 3단계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4단계, 5단계, 6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세계 최초 만화로 구성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얘기 나눴던 거를 정리해 보면은 1부터 3단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단계 현실보다 더 큰 이유가 필요하다. 2단계 나는 매일 선택한다. 3단계 친구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라.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4단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는 하나의 법칙을 숙달하고 나서 새로운 것을 배워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지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취직을 해서 출근하고 돈 벌고 세금 내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다시 출근하고 이거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뭐 디자인을 배웠다. 그럼 이 전공을 살려서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공학을 배웠다. 그럼 이제 화학공학과 관련된 뭐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벌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행복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일에 뭔가 지쳤다. 현타가 온다. 내가 받는 그 돈의 액수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바로 강력한 신호예요. 뭐냐? 이 돈 버는 공식, 돈 버는 방식을 바꿀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금방 헌 지식이 됩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 새로운 지식은 더 빨리 방식을 찾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공부를 안 하고 예전의 것만 알고 있다. 예전의 거에 머물러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없고 새로운 시대에 뭔가 더 나은 방법,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5단계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라. 이 얘기는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많이 강조하는 중 하나인데, 이 거액의 복권 당첨자가 금방 무일푼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통제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월급이 오르면은 월급 올랐다고 즉시 뭔가 외식을 하거나 해외여행 가거나 뭐 이런 뭐 새 차를 사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억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억제의 힘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것은 뭔가 후천적으로
습득하기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 억제라는 게 막 어떤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내 몸을 완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근육 창제성을 깨우는 10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습득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자기 억제의 힘이다. 이 자기 억제의 힘은 부자, 중산층, 가난한 사람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돈에 대한 자존심이 낮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령 운이 좋게 거액의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돈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통제, 억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꿈꾼다면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많은 사람들이 창업할 때 뭔가 특별한 제품, 특별한 서비스 여기에 뭔가 집중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관리 기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이쪽에 더 포커싱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번 돈을 나한테 가장 먼저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다른 사람, 국가 뭐 이런 데 가장 먼저 써버린다는 얘기인데요. 자신에게 지불하라는 첫 번째 이 규칙은 맨 처음부터 빚을 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빚을 진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하죠. 월급이 로그아웃 됐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월급이 통장에 꽂혔는데 그 돈을 내가 확인할 새도 없이 뭐 카드값 나가고 월세 나가고 공과금 나가고 다 나간다는 거죠. 그 전에 이미 세금이 떼져 있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빚을 많이 지지 마라. 지불은 항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라. 그리고 돈이 모자랄 때 지불 압력이 높아지더라도 내버려 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하게 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돈 부족해. 적금 부은 거 깨야겠어. 이 카드비 다른 카드에서 대출 받아서 갚아야지. 이런 행동들, 이런 습관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건데, 부자가 될 사람에게는 부자의 습관이 있다고 얘기해요. 저축은 저축이고 따로 벌었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산을 견고하게 지키는 행동, 선택을 한다는 건데, 부자들은 절대 적금을 깬다거나 내가 모아둔 자산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깨치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 습관들이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5단계. 중개인들에게 잘 지불하라. 대부분은 중개인들의 높은 수임료를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해요. 여러분도 아마 싫어할 거예요. 아파트 뭐 하나 소개해준다고 몇백만 원씩 가져가는 사람들.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중개인에게 후하게 수임료를 지불하라고 얘기해요. 후한 수임료를 주는 이유는 그 전문가들이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인데요. 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것은 나보다 훨씬 나은 그 분야의 정보 천병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시장에 대한 눈과 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내 시간과 내 돈을 줄여주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중개인들을 뽑을 때 면접을 본다고 하는데 이 면접을 본대요. 당신의 자산은 얼마입니까? 내 자산 관리가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뭔가 다른 사람의 뭔가 자산 이런 거를 관리한다? 이것은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4단계 하나의 법칙을 숙달하고 나서 새로운 것을 배워라. 5단계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라. 그리고 6단계 중개인들에게 잘 지불하라.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억제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라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총 10단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뭐 어떤 게 더 1단계가 뭐 2단계보다 더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10가지 소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다른 점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신다면은 조금 더 부자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7, 8, 9, 10단계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하시면서 끝까지 저와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융 천재성을 깨우는 10가지 단계 중에서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세계 최초 만화로 구성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제가 지지난 영상하고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제 금융 천재성을 깨우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말씀드렸었는데요. 1단계는 현실보다 더 큰 이유가 필요하다. 2단계 나는 매일 선택한다. 3단계 친구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라. 4단계 하나의 법칙을 숙달하고 나서 새로운 것을 배워라. 5단계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라. 6단계 중개인들에게 잘 지불하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7단계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단계는 인디언식 거래를 하라입니다. 인디언식 거래가 대체 뭘까요? 인디언식 거래는 최초의 백인 이주민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왔을 때 미국 인디언의 문화적 관습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뭘 보고 놀랐냐? 인디언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담요, 뭐 식품, 뭐 이렇게 환대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냥 주고 감사히 받았는데 인디언들이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인디언식 거래라고 하는데, 그냥 상대방한테 준 게 아니고 그 준 것을 되찾아오는 거라는 거죠. 이 자산 부분의 세계에서는 인디언식 주기가 부자가 되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인디언식 주기에서 착안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싸게 사서 임대를 놓고 원금을 빨리 회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1억짜리 오피스텔 사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8천만 원 받았다 칠게요, 대출을. 그럼 2천만 원 남았죠? 이거를 월세 뭐 50만 원 해야 됐다. 그럼 이제 1년에 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4년 뒤에는 내가 투자한 2천만 원에 대한 원금이 다 이제 회수가 되죠.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다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했던 돈들을 다시 돌려받는 이런 식의 인디언식 거래를 해서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더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공짜를 바라야 한다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합니다. 위험성은 제한적이거나 낮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8번째, 자산이 사치품을 산다. 포르쉐를 사고 싶다. 이러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부채를 늘리지 않고 자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래서 뭔가 포르쉐를 사서, 포르쉐는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에 따르면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차를 산다든지 이런 부채를 늘리지 않고 자산을 사서 모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의 소비보다 자산을 사서 모아서 소득을 늘려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명품 백이나 뭐 이런 포르쉐 같은 거는 언제 사야 되냐? 로버트 기요사키는 뭐 평생 사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사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노동을 하고 막 근로를 해서 어렵게 번 돈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투자를 했어요. 50만 원씩 매달 월세를 받아요. 그것들을 모아서 뭐 명품백이나 포르쉐를 사는 거는 괜찮지만 뭐 적금을 깨서 혹은 뭐 대출을 받아서 할부로 이런 식으로는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번째, 영웅의 필요성. 머릿속에 영웅이 있으면 엄청난 천재성의 힘과 용기를 빌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여기서 영웅이라는 것은 롤 모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는 상황에서 내가 존경하는,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경제가 되게 안 좋고 불황이고 주식이 막 폭락을 할 때 워런 버핏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꼭 뭐 투자 쪽이 아니어도 뭐 이순신 장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이 영웅이었다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를 떠올리고 상상을 해보면은 내 안에 있는 천재성과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그 잠재 능력들이 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10번째, 가르치면 받을 것이다.
무언가를 원한다면 먼저 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계약을 위해서 남들이 계약하는 것을 먼저 돕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게도 마술처럼 큰 기회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남들에게 먼저 주면은 남들은 그것을 더 큰 것으로 더 많이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주라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디언식 거래를 하라, 자산이 사치품을 산다, 영웅의 필요성, 가르치면 받을 것이다 까지 해가지고 로버트 키요사키의 총 이제 내 안의 근육천재를 깨우는 10단계 총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다 제가 리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만화로 된 책이고 또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까 실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보다는 훨씬 더 내용이 함축적이고 훨씬 더 쉽게 풀어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이야기들은 다 들어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로버트 키요사키 책을 많이 리뷰했었는데 로버트 키요사키에서 배워야 될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산과 부채를 구분해서 자산을 사고 부채를 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은 여기서 말한 자산이 무엇이고 부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산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것, 부채는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을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점점 내 주머니로 오는 돈들이 늘어나겠죠?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이제 직업의 사사분면, 네 가지 직업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월급쟁이, 뭐 자영업자, 투자자, 사업가 이렇게 이제 네 분면을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월급쟁이와 자영업자는 하지 말고 투자가와 사업가를 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지만 내가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고 또 내가 일하지 않아도 진정한 자유, 계속 소득이 들어오는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이 직업이, 이 일이 어떤 분면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로버트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분면을 따져보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다.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급여를 받는다거나 자영업을 한다면은 뭐 돈은 좀 많이 벌지 몰라도 시간적 자유가 없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력보다도 중요한 게 방향성이다. 그 방향이 제대로 맞는지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곰곰이 씹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경제적 자유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와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